변차물질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저를 고소한다라고 네. 지칭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며칠부터 며칠 동안 텔레그램에서 예. 무슨 글을 올리고 뭐 그런 유튜브도 하고 간접적인 지목을 한 거는 당연히 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 거였고, 홀더들, 위믹스 홀더들 또한 변창호라고 고소한다.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다들 환호했죠. 위메이드 법무팀이 네. 뭐 엄청 일을 잘한다. 예. 너도 이제 죽어봐라. 예. 이러면서 되게 환호를 했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홀더들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어요. 큰 효과를 거뒀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고소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홀더들은 너 고소당했어, 이제 끝이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고소당했다고 믿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소를 하면 당연히 저는 되게 귀찮아지는 건 맞는데 예.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과정에서 과연 위메이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힘들어지고 귀찮아지는 게 맞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거짓 선동을 했다는 거를 증명하려면 자기네들도 뭐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따져봐야 될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할 거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나지 않겠죠. 거기서 손해볼 짓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고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거는 물론 뭐 나중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퍼포먼스였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인해 홀더들한테 이렇게 믿음을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사기 진작을 위한 예.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코코아 파이낸스 이후에 또 어떤 의혹을 제기하셨나요? 일단 초기에는 코코아 파이낸스였고요. 예. 이렇게 대출한 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통량이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기 보고서나 이렇게 다트 공시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서 이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모순된 게 이렇게 점점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슈된 건 유통량이죠. 그럼 유통량 문제와 분기 보고서 내용의 모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위믹스 재단 물량이 빗썸, 게이트IO 이런 데로 계속 입금되고 있어요. 예. 근데 제일 처음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1월달 이후로 우리는 유동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보니까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뭐 유통량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잘못됐으면 딱 하나만 보일 건데, 이게 하나가 이상해서 보니까 두 개가 이상하고, 그래서 보니까 세 개가 이상하고, 이게 많이 잘못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다트 공시 이런 데도 보면 위믹스랑 코인이랑 이렇게 스왑을 한다거나 바꿔먹은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USDT로 받았다라는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USDT는 이제 테더 달러. 네. 또 하나 문제를 제기했던 게 코인 마켓캡하고 유통량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코인마켓캡이 사실상 그렇게 권위 있는 법적인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재단이 이렇게 유통량 신고하면 걔네들이 이렇게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업데이트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코인마켓캡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작년의 유통량 그대로 방치해놓은 거죠. 계속 꺼내 쓰면서. 그리고 그 코인마켓캡 유통량을 업비트하고 빗썸이 참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1년 전의 유통량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업비트의 그 시가총액이나 빗썸의 시가총액이 다 잘못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래소 잘못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상장시킨 코인이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우린 코인마켓캡 참고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방치를 해놨던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거래소의 있겠고. 잘못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코인마켓캡이 유통량 반영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재단에서 우리 유통량 이렇게 증가했어 이렇게 신고를 하고 코인마켓캡은 반영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런 코인 마켓캡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말 최소한의 홀더를 위한 정보 제공인데 그거조차 안 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공시조차 안 하고 있고. 그 유통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비싼지 아니면 싼지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는 그 시가총액의 한 단면인 거고, 유통 주식 수가 곱해져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건데, 삼성전자의 주식 수도 모르고 마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이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원래라면 뭐 TSMC 시총에 비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다
비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총으로 하는 거지 주당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당 가격으로 우리가 5만 원 비싸다, 뭐 싸다, 혹은 뭐 9만 원 되게 비싸졌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가총액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아예 다른 세상에 있으면은 이게 다 헛소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량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거고, 그리고 뭐 위메이드도 항상 얘기하는 투자자 보호, 최소한이 정말 유통량 공개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았다. 유통량 없이 그러니까 거래한다는 건 완전 깜깜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위메이드가 방만했다. 투자자를 위한 정보 업데이트를 안 했다. 예. 근데 이거를 마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코마캡이 예. 뭐 반영을 안 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결국 지금도 코인마켓캡은 뭔가 증명된 거를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닌 재단에서 보내준 유통량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통량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유의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또 훅 떨어졌죠. 원래 한 3,000원대 중반까지 갔지 않았나요? 최근에? 그때 한 3,000원에서 비비고 있다가 훅 떨어진 걸로. 유의가 지정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한국이 승리할 확률이 낮다. 예. 예를 들면 예. 친구랑 내기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한국이 이긴다에 좀 안 걸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16강 진출이라던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솔직히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유의가 지정이 되니까 이제 상패가 될 수도 예.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뿐이고 유의가 지정되기까지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예. 워낙 코인 재단하고 거래소하고 얘네들끼리만 돈을 버는 거지 홀더들을 위해 네. 투자자들을 위한 움직임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기대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위믹스는 그 이전과 이후 계속 유동화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단어 싸움 가지고 논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확실하게 위믹스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동화라는 게 새로 생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원래 있던 단어고 그 단어를 이용한 건데 갑자기 예. 우리가 정의한 유동화라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떼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나오기까지 유의 연기가 2번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좀 봐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솔직히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유의가 지정이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 요청을 하던가 이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청하고 받고 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계속해서 왔다 예. 갔다 할 건데 근데 두 번째 연장을 했을 때 오류가 발견이 되었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장영국 대표는 엄청나게 많은 미팅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뭐 10차례라고 얘기를 네. 하기도 했고 그러면 반대로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고 예.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류가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 오류 발견했으면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근데 오류가 발견됐으니까 연장을 한다? 예. 그럼 오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더러운 세상 이게 예. 상폐될 확률은 낮겠구나. 또 우리만 돈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떤 한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상장 폐지돼야 된다는 75%, 그런데 상장 폐지 안 될 것이 또 75% 정도 나왔어요. 대략 아마 제가 기억하는 대략적인 수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 코인판 사람들이 상장 폐지 될 만큼 잘못은 했지만 설마 되겠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네, 그때는 좀 놀라웠나요? 네 많이 놀라웠고 어느 정도 이해 초석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게 예. 제가 계획한 건 절대 아니고요. 흘러가고 있는 게 화가 난 위믹스 홀더들이 이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뭐 닥사에 대한 문제점, 업비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상장 구조, 그리고 유통량 그 많은 재단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씩 태클을 걸고 다니고 있죠.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믹스 홀더가 이제 닥터피쉬가 돼서 자정작용에 자정작용을 열심히 해주는 하고 거죠. 있다. 어차피 위믹스는 상패에서 취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하지만 이건 자정작용의 계기가 되고 있다. 어쨌건 뭐 상패의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판이 바뀝니다. 이 장영국 대표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업비트는 사회악, 슈퍼갑질 등등의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공개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유튜브 상에서 상장사 대표가 거의 최고 수위의 비난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이제
북한이 막말을 하잖아요. 예, 그게 국가를 네.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어쨌건 업비트에 대해서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상패의 충격은 그 다음이고 일단 업비트 대 위메이드의 전쟁으로 가는데 그 기자회견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떠셨나요? 그냥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작정하고 업비트로 모든 죄를 돌리기 위해서 예. 나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 지금부터 뭐 추가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